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요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이 쏟아지고 있죠. 이 운수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180년 주기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180년 주기별로 보면 사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문인데 그 180년 중에서도 20년씩 끊어보면 9개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숫자가 1부터 9까지이기 때문에 이 9개의 수, 구수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20년씩인데 그 20년마다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틀에서 변화가 있고 또 작은 틀에서 변화가 있는데 큰 틀에서도 이제 사문의 주기가 끝나가려고 하는 마지막 20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8원의 부동산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불의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운이 바뀌는데 바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초중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8운하고 9운이 있다면 이 8운이 끝나가는 3년간 서서히 9운의 시기로 넘어갈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9운이 돼서도 3년간은 또 이 9운의 변화로 흡수되어서 성장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8운 말 2023년이면 이제 8운 말이 되는 거고요. 9운의 시작점은 24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변화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계묘년 자체가 천간에서 보면은 10개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마지막. 천간이 이제 순환을 해서 마지막 끝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다시 갑으로 넘어가죠. 여기에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지막 9운의 20년을 달리기 위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 6년의 세월은 많이 힘든 세월이 되겠죠. 6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면 24년, 25년, 26년도까지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내년은 이제 부동산의 시대가 마감을 좀 합니다. 마감의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옛날처럼 화랑새를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동안 쌓였던 거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요. 또 20년 안에서 해년마다 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궁의 숫자가 달라지면서 각 방위마다 에너지 자장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표시하는 것은 그 에너지 자장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0년 주기로 변화되는 게 있고 또 90년 주기로 20년씩에서 9번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8운의 20년이 끝나가고 9운의 20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죠. 1년 한 몇 개월 남았네요. 별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내년 할 것 없이 상당히 추운 계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옛날처럼 부동산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이 8운의 운기가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부동산의 시대가 마감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는 그때와 같은 화랑새는 띄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년 주기로 변하는데 20년에서 다시 이제 해년마다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6년간 또 변화를 겪는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해년마다의 운수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반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구궁도를 표시를 해드렸고요. 구성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2022년도 이민년에는 태세가 인이기 때문에 이 동북 쪽에 와 있습니다. 동북. 이 동쪽하고 북쪽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동북으로 보시면 되고요. 방위상으로. 아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방위 개념이 잘 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숫자라고 하는 것은 중궁의 숫자를 넣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80에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주재하는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나타나는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사회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가정집에서 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면 집안에 이제 들어갈 때 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집안에 뭐 재화가 되어 있다면 또 흉도 길로 전환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 문이 만약에 있어서는 만약에 문이 있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등을 이제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숫자 밑에 뭐 평이다, 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것 등은 보편적인 원칙적인 기능입니다. 숫자에 따라서.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뭐 북쪽에 있는데 올해 뭐 길하다, 2는 병부성이기 때문에 흉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흉이 있습니다. 큰 흉이 있는 곳에 문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서남 쪽인데 이 서남 쪽에 문이 있으면 올해는 좀 불리하겠죠. 그러면 뭐 집안 전체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어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병부성이 들어가 있으면 질병과 연관이 깊습니다. 건강 악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선 그 숫자의 개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이라는 에너지는 무슨 뜻이냐? 도화라고 하는 뭐 연애라든지 또는 뭐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의미한다. 2자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3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자는 이제 문창이라고 적어드렸는데 문창은 이제 공부하는 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자는 제살이라고 해서 재난과 곤란을 가져다 주는 대흉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하는 것이고요. 6자는 편재라고 해서 행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는 기일에 저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7은 이제 파재라고 해서 재물을 깬다,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흉하게 봅니다. 8은 이제 정제로 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재물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 8입니다. 기문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술이나 이 선천이나 5008개 응용하는 것은 대부분 이 기문둔갑의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태세가 인방에 있기 때문에 동남쪽 팔자방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자는 희경이라고 해서 매우 기쁜 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집안의 대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 동서남북을 표시해 드렸으니까 방위 개념이 조금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 풍수 앱을 설치하시면 방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동서남북을 가려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북쪽하고 뭐 중앙, 그래서 집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쪽이라든지 서남 쪽은 건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에서 서남 쪽이나 동북 쪽에 공사를 하고 있다면 집안에 아주 불리한 에너지가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자기 운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펴서 재활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서 위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화를 또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또 3살의 방위도 달라지고 2022년에는 북쪽에 와 있었는데 북쪽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동북쪽은 태세하고 3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불리합니다. 원래 숫자로는 대기란데 이렇게 숫자가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3살이나 태세가 들어왔을 때는 더욱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방향입니다. 방위가 되죠. 방위.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으로 넘어가면 사록 손목이 중앙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자장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방위마다. 그래서 다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나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 우왕살이 들어가는 서북쪽입니다. 3살이 들어가 있고 우왕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지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궁위에 대문이 있다면 필요한 제어를 해야 될 겁니다. 좋지 않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공부하는데도 많은 장애를 가져올 것입니다. 생각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5자 밑에 보시면 흉재를 가져온다. 화환, 재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집안에 우환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자가 가장 무서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태세가 들어가 있는 동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구성이라서 질병과 그 다음에 몸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쳐서 몸에 통증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행을 대입하면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행의 분석도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기본 틀에서는 이런 이가 들어가 있는 곳이나 동쪽이나 서북쪽 이런 곳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삼살이 있는 곳은 수리를 하거나 집에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계면연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모경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식갑자를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특히 이제 그 농작물 관련돼서 농작물 생산할 때 정황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해년마다의 그 육식갑자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죠. 내년 계면연에 이 지모경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걱정과 기쁨이 반반이 될 수 있고 봄과 여름은 비와 우박이 많을 수 있다. 가을에 빗물이 부족하고 인민은 질병에 걸린다. 육축은 장독 즉 열병에 걸린다. 그리고 뽕잎과 가지는 텅 비고 누에는 먹을 것이 없다. 양잠을 하는 여자는 급하기만 하구나. 바구니에 눈물만 흘러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계면연일에도 구성 비성수가 해년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계면이라고 해서 늘 사자가 중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어쨌든 지모경, 땅의 어머니라는 경전, 뭐 여기에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가을은 뭐 건조하고 비가 적게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문뿐만 아니라 침실 위치가 안 좋은 궁이 있다면 제어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나 이 이읍 병부성이 있는 곳은 상당히 이제 위험합니다. 이 태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런 곳은 이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대문뿐만 아니라 뭐 침실이 있다든지 또는 부엌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환풍기를 설치해 놓거나 또는 뭐 공조기라든지 에어컨 뭐 관련된 것 등을 설치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원래는 이 흉한 방위는 동처보다는 이제 정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는 것이 있다 보면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흉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변화되는 움직이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방위에 움직이는 물건이 있다면 그만큼 이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병부성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흉한 기운이 난동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뭐 물품으로는 뭐 화로를 설치한다든지 뭐 금운동이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물품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닥에 백색으로 된 그 깔개를 까시면 됩니다. 깔개. 지담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은 지담이라고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깔개라고 보시면 돼요. 깔개를 설치하면 되는데 색상을 응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이 동쪽에다 나무를 갖다 두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부기죽이라든지 이런 나무를 가져다 주면 목기의 기운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 병의 기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죠. 특히 이제 나무를 설치했을 때는 목기운이 왕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가 시들면 즉각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읍 병구성의 방위는 재활을 해서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침실이 있을 때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문이 있어도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동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유념하시고요. 또 안 좋은 지점이 하나 더 있죠. 이 오황이 들어가 있는 서북 방향입니다. 삼살과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문이 있거나 침대가 있거나 이런다면 여기에 따른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익의 병부성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는 뭐 질병도 연관이 돼 있고 다치는 거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외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서북 쪽에 부엌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 방위는 가급적이면 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리. 그래서 물건을 고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해가 바뀌면 멈췄다가 해가 바뀌면 미뤄뒀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화해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안인수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부적을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동으로 된 호로에다가 이제 오제전이 있는 오제전을 이제 매듭을 엮어서 같이 설치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처럼 백색 지담을 백색 깔개를 설치해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화를 시키면 됩니다. 순화. 그래서 탁한 기가 세지면 약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것은 이제 건들지 않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집안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방에는. 그렇게 변화를 주시면 아마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위도 길하다고 해서 다 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궁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 2자하고 5자가 가장 심각한 방위니까 이 방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해서 재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자료를 찾아서 보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집의 자양이 또 이러한 안 좋은 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형기상으로 주변 환경이 안 좋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에너지 작용력은 수시로 변화가 일어나고 같은 사주라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기능이 동일하게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환경 에너지, 주변 작용 관계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은 이 동쪽과 서북 쪽에 대문, 침실, 부엌이 있는 집은 재활을 좀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수리를 하시면 안 되는 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참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도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뭐 차츰차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기본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익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운수의 변화에 따라서 90년, 180년 주기로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20년씩 또 변화되는 주기, 이렇게 변화 주기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그 중에서도 해년마다 이 에너지의 작용력은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층층이 영향을 주는 관계, 에너지 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월마다도 변화가 일어나고 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세부로 들어가면 그런 기운을 주관하는 에너지 흐름이 늘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더 추구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겠죠.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운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